자, 페이지요.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요. 40페이지. 무권 대리. 지금부터 안 풀었죠? 그러면 강의 노트, 무권 대리다 쓰세요. 강의 노트요. 39. 잠깐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죠? 무권 대리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항상 딱 해야 돼요. 선이일 경우 뭐다? 철회권. 선이일 때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요. 최고권. 그 다음에 갑은요, 초인권이 있고요. 초인 거절권이 있죠. 초인 거절권. 그래서 초인을 하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것은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초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는 135조 책임이죠.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질 때는 본인 갑은요, 초인을 거절해야 되죠. 초인을 거절.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일단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물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은요, 먼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행위 능력자, 이렇게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의 선택이냐?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요. 반드시 상대방의 선택,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권 대리인이 뭐를 한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 그 다음에 철회권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죠. 최고권 행사죠.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최고권 행사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뭘 하지 않는다?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발신주의다. 우리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추인 거절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버지고 아들이란 말이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하면서 병한테 계약을 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 또는 미등기를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2월 1일 날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인권과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아들이 10월 1일 날 상속을 하죠. 상속. 10월 1일 상속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을이요. 병한테 등기해 준 곳에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미등기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 따라서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소유자가 누구니까? 병이니까 이런 말이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추인권이죠. 이 추인권에서 중요한 것은 추인권은 첫 번째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우리가 추인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그런데 이것은 의사표시이고요. 그래서 추인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죠. 그 다음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추인의 상대방은요, 누구다? 일단 직접 상대방이라든가 상대방의 전득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대리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뭐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도리어 뭘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기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그 다음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뭐가 된다? 그것은 무권 대리하면서 장기간 방치한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여기서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추인이라는 것은 단독행위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누구의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 원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말 수 있다.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것을 추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요 되니까요.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94번 한번 보셔요. 94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맞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니까요.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죠. 그래서 추인을 막으로 본다. 거절 맞는 말이죠.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철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또 두 가지를 또 하나는 뭐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그럼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따라서 계약의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니까 OX, X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이렇게. 4번은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거기 줄고 그 다음에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 알죠? 소급.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그래.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언제나 소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요 그때부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거기에다가 언제나 그러면 안 되고 소급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무효 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소급하여. 알겠죠?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안 상대방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다 써 최고는 할 수 있다. 최고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95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일부에 대한 추인 줄고요. 일부에 대한 추인. 그럼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줄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1번 정답이죠. 2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죠.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이런 말이죠. 추인한 때로부터. OX, X죠. 추인한 때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이래죠.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거기를 또 줄고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퀄 본인에게 효력 발생 이 말이에요. 효력 기속. 본인에게 효력 귀속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죠. 본인. 자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죠. 표현 대리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죠. 이것을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뭐란다? 귀속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하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봐봐, 이런 말이 좀 어려워. 본인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줄거 봐.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추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법조문에 나온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추인했다? 이런 봐봐,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대리인밖에 없는데 본인이 추인했다잖아요. 상대방한테 안 했다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뭐밖에 없어? 대리니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죠. 누구에게 추인한 경우?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대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모른다?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더라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틀렸어. 상대방이 알았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른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알았다?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몰랐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이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안경호 또 나왔네. 안경호 악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처리할 수 없다. 최고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무권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봐봐.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줄거 봐.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바로 밑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기 줄거 봐. O다 X다. X 왜 X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자기가 잘못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권 대리가 되면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96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줬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이게 중요하죠. 이러면 지금 96번 하나를 딱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추인 거절권에 관한 것을 다 알 수가 있어. 추인 거절권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판례예요. 먼저 사례 문제예요. 자, 됐죠? 1번 갑하고 병 사이의 매매계약. 갑병. 여기 봐봐. 갑하고 병하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2번 병 명의의 등기는 줄고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유효. 여기 봐봐. 왜 유효죠? 봐봐. 이 을이 지금 우리 상속을 했다고 그랬죠? 을이 아버지를 상속을 하면은요, 이미 등기해 놓은 것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요. 실체적 권리관계를 뭐란다? 실체적 법률관계를 뭐란다?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소유자죠? 상대방한테 등기가 있죠? 그래서 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유효 동그라미 이퀄 병이 소유자 이 말이죠.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자, 3번은요.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이 등기는 2번에서 뭐라고 됐죠? 유효니까 말소를 청구 못하죠.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못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만약 병이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죠.
정에게 매도 줄 것이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 왜냐하면 병이 소유자니까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도하고 등기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누가 소유자니까. 누가 소유자? 정이 소유자니까. 소유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97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죠. 그러면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봐봐요. 이런 무권대리는 뭐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이죠. 무효이죠. 추인을 해야 뭐가 되죠? 추인해야 유효가 되죠. 유효. 근데 추인은 뭐다?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추인은.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했죠. 본인의 일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잠깐 여기 지울까요? 이게 여러분요 몇 조냐면 136조인데요.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을이 누구냐?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에요. 누구냐? 와이프 병. 병이 와이프죠. 와이프 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 헷갈리겠네요. 여러분요. 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상대방이요.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뭐라냐? 이건 남편이 그냥 와이프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의 남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꼭 무슨 뭐라 하면 이 집 차한테 얘기하죠. 같은 여자끼리니까. 우리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기간이 한 1년 남았는데 중도금도 놓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다음 달에 돈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 한다? 해지죠. 해지. 그럼 무권 대리인이 뭐라 한다? 이 와이프가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보증금 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대방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무권 대리인 처의 동의를 받아서 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보비워도 집주인은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으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권 대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밤에 남편이 오면 가서 얘기하겠죠. 아, 저지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간대요. 제가 다음 달에 돈을 좀 빼달라고 하는데 빼준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권 대리를 했는데 그 무권 대리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한다? 예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않나요?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다시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처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 임대차 해지 통고죠.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한 경우 본인은 남편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니은은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뭐한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소급표가 인정 줄 것이고 거기다가 이퀄 대리 행위 시에 소급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 그 권리의 승계인 줄 것이고 승계인을 뭐라 한다? 전득자라고 하죠. 전득자. 권리의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추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인 다른 말로 하면 전득자에게 할 수 있다. 니은요.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줄고 불확정 상태를 말한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겠죠. 미음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정답은 3번이죠? 니은, 미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추인과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채곡권은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채곡권은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해요. 본인에게만. 알겠죠? 자, 98번 한번 보셔요. 98번 보면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느끼를 맞춰주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을이 누구죠? 무권 대리인이죠. 이런 무권 대리인의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추인 또는 뭘 할 수 있다?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다. 3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으면 안경우 줄고 안경우 악이죠? 악이다. 그럼 이때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태 철회할 수가 없다. 누구인 경우만 철회한다? 선인 경우만. 그다음 싸대기 줄고 최고권 행사 가능. 최고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뭐를 못한다? 철회할 수는 없다. 이렇게. 3번은요. 을이 무권 대리인이 갑을 단독 상속하죠.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소 청구를 못하죠. 이퀄 병이 소유자 이 말이죠. 말소 청구 못하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 알죠? 병이 소유자 이렇게. 5번은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그래요? 왜? 써 옆줄 긋고 병이 소유자이므로 이렇게. 병이 소유자인데 소유자한테 무슨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병이 소유자인데.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99는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 없는 을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che고했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다. 갑은 이를 뭐라고 물어본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왜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의사 표시죠.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이 됐는데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런 말이죠. 추인 거절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을 하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뭐 할 수 있다? 거절. OX, X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다. 3번은요.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줄고요. 변경하여 추인. 그러면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병의 동의란 말이 중요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하면 누구의 선택? 자신의 선택.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줄고 이것을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대리행위를 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그래서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번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갑이 병에게 추인했죠.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병에게 추인 줄고 봐. 병에게 추인 이퀄 확정정 유효가 돼. 확정정 유효. 그러면 추인을 하면은 더 이상 상대방은 말 수 없다.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봐봐 여기. 우리가 추인권 있죠?
초인 거절권이 있죠. 초인권하고 초인 거절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채고권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는 여기요. 철회권이죠. 철회권하고는요. 누가 먼저 하느냐.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죠. 그러면 상대방 처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처리하죠. 그러면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추인이나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보다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한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한다? 상대방의 뭐가 있기 전까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이렇게 항상.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추인하죠? 그러면 병은 처리할 수가 없다. 5번이 맞는 말이죠. 자, 100번은요. 묵건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나 칭하며 갑소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거 봐봐.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널 봐봐요. 넓은 의미의 묵건 대리 속에는 표현 대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오직 뭐로만 해결하라? 묵건 대리로만 해결하라 이 말이죠. 묵건 대리로만. 1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OX. X죠. 추인 누구라면 추인.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 추인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여러분 형성권을 뭐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 2번 상대방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점유하고 이전 등기 하죠.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다? 정에 대해서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정을 뭐라 한다? 정을 써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승계인 이퀄 전득자라고 그래. 전득자.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전득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추인할 때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2번 정답이죠. 3번은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이런 봐봐요. 우리가 대리에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죠? 제한 능력자다. 여러분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상대방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하여 이 말은 묵건 대리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제한 능력자니까. 묵건 대리인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묵건 대리인 을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묵건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누구한테?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그러면 병은 갑에 대하여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권을 갖는다. OX. X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봐봐요. 추인권과 거절권과 철회권이 있다. 한 번 행사하면 확정이 된다. 더 이상 다른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선인 경우 철회권을 행사를 해.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최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죠?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했다. 확정적 무효. 그럼 병은 더 이상 최고할 수 없다. 5번 병은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만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101번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토지를 선예병이 주고 선예병에게 계약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왜 선예병이냐? 선의일 때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1번 봐봐. 을이 묵건 대리인이 갑에 대한 최고권. 틀렸죠? 그럼 최고권 동그라미
최고권을 말씀해서 거기다가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행사.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행사하는 것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최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행사, 그것을 뭐라고 한다? 최고, 이래. 최고. 알겠죠?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요, 101번이에요. 1번. 갑의 의뢰, 갑에 대한 최고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머지요,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됐죠? 문제에서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철회권. 그 다음에 추인권, 추인 거절권 이렇게. 그러니까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이나 철회권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으나 오직 최고권은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최고권은요.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럼 뭐 시험 보는데 힘든가요?